먼저 본격적인 시승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차량을 협찬해 주신 구리에 있는 더 파크 모터스, 포드와 링컨의 다양한 차들을 취급하고 있고 상당히 깔끔해요. 깔끔하고 전용 주차장도 있고 직원분들도 상당히 친절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포드나 링컨 차량에 대해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뭐 편안하게 방문하셔서 차량 구경도 하고 기회되면 시승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브론코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6천만 원 좀 넘어가는 이 가격대에서 이 정통 오프로드 하면 생각나는 게 대표적으로 이 지프의 랭글러 차량이에요. 근데 이 경쟁 상대가 없다 보니까 랭글러가 당연히 잘 팔리고 그 정도 가격대 이 오프로드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 포드에서 브론코를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과연 이 오프로드 시장에서 전통의 강자 지프 랭글러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출시한 포드의 브론코가 무섭게 치고 올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은 이 브론코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역사가 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디자인에 좀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현대적으로 많이 바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전면부를 일단 보면 굉장히 뭔가 귀여우면서도 각진 이 포스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전면부를 갖추고 있어요. 먼저 이 동그란 라이트가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원래 브론코 모델에도 이 동그란 라이트가 상징이었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현대식으로 해석돼서 이렇게 라이트가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중앙을 보시면 보통의 차량들은 엠블럼이 붙어 있죠. 하지만 이 브론코 같은 경우는 엠블럼이 없고 이렇게 브론코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이 상당히 높아요. 이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전고가 상당히 높은 구조로 돼 있고 이 범퍼 쪽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게 돼 있죠. 그리고 본네트 쪽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차박을 할 때 텐트를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큰 짐, 저도 뭐 사진 같은 거 찾아보니까 여기 서핑보드 같은 거를 위에 걸고 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는 이 고리가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하면서 요 고리가 굉장히 좋은데, 이전에 제가 지프의 랭글러 오버랜드 차량을 탔을 때 이 보닛 부분이 앞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사다리꼴로 돼 있어서 이 차폭을 되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브론코 같은 경우는 이 고리 덕분에 차량의 폭을 판단하기도 상당히 쉽고, 이 차 앞에 거리, 이 보닛 앞쪽까지의 거리를 판단하기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 부분이 은근히 매력있다. 자, 이번에 측면부로 넘어갔을 때 측면부가 굉장히 거대하고 이 각진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 한번 요소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사이드미러가 좀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도어 쪽에 많이 붙어 있는데 이 브론코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렇게 연결된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브론코 하면 또 오프로드 감성 아닙니까? 그 오프로드 감성을 즐길 때 이 문짝을 탈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짝을 딱 탈거를 했을 때도 사이드미러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앞쪽에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이 문짝을 딱 탈거하면 이 사이드미러가 같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브론코는 아무래도 이 랭글러보다 늦게 출시된 차답게 그 부분을 좀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 바뀐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후면부 역시 각진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 되게 빵빵해요. 엄청나게 빵빵한 그런 모습이 있고, 이 포인트를 보시면 일단 타이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노출이 돼 있죠. 요 점을 봤을 때는 지프의 랭글러랑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지프의 랭글러를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의 경쟁 상대가 그 랭글러이기도 하고 따로 비교할 대상이 그 차량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막 무슨 지프를 깔려는 목적도 아니고 이 차를 까서 뭐 지프를 홍보하려는 그런 목적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오해 말고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간략하게 평가하자면 확실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오프로드, 그리고 이 남자들의 이 마초 감성을 잘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귀여운 라이트라든가 이런 포인트들이 이 남성들 뿐만 아니고 여성들의 이런 마음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좀 차 알못이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요 브론코의 좀 디자인을 보고 이 차 이쁘네? 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와이프가 이렇게 뭐 차를 보면서 이쁘다고 한 차종이 딱 3개인데 지바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형 7 시리즈 요거 좀 호불호가 있는데 좀 취향이 좀 독특한 것 같죠. 그리고 실내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차의 트림인 것 같아요.
트림이 지금 아우터뱅크스라는 단일 트림으로 이게 딱 들어오는데, 이 아우터뱅크스가 뭐냐면 이 브롱코가 완전히 오프로드용으로 나온 차잖아요. 근데 이 아우터뱅크스 트림만큼은 이 온로드, 일반 도로라고 하는 이 온로드에 좀 맞게 좀 세팅이 돼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어차피 우리가 오프로드를 즐기러 갔든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이런 국도나 뭐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죠. 그렇게 일반 도로를 되게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정말 이게 완전 오프로드 세팅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승차감, 오프로드 차량들 타보면 일단 승차감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아마도 이 아우터뱅크스 트림을 들여온 것 같은데, 지프의 랭글러를 보시면 완전히 오프로드에 특화된 루비콘이 있고, 그리고 온로드용으로 나온 오버랜드,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브롱코 같은 경우는 이 아우터뱅크스 요 트림만 들어온다는 점, 요거는 조금 아쉬운 듯한? 자, 이번에 실내를 보시면 이 마초 감성, 투박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 와중에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먼저 뭐 스티어링 휠부터 보시면 이 포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 조작감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 브롱코, 이 야생마를 뜻하죠. 이 브롱코 한 마리가 여기 가운데 딱 박혀있는 그래도 좀 멋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고, 이 패드 시프트는 따로 달려있진 않아요. 패드 시프트가 달려있지 않고, 일반적인 차들에 보면 왼쪽에 깜빡이가 있고 오른쪽에 뭐 와이퍼라든가 이런 거를 기능하는 요게 버튼이 있는데, 얘는 없어요. 이 브롱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따로 없고, 이 왼쪽에서 이 깜빡이랑 이 뭐 상향등 그리고 와이퍼까지 다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계기판으로 넘어가시면 계기판이 근데 좀 뭔가 아쉬운, 굉장히 좀 단순한 그런 계기판이 달려 있어요. 시인성적인 부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뭐 너무 단순해서 뭐 없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 이런 게 되게 잘 눈에는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 옆쪽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14인치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적용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이런 반응이나 조작성도 괜찮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이 다 무선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좀 편리한 이런 디스플레이 화면이 들어간 것 같고, 이 디스플레이 화면 위쪽을 보시면 여기 좀 희한한 버튼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오프로드를 탈 때 필요한 이런 버튼들이 갖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리어 디퍼런셜 락,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요 기능이 좀 특이한데, 거의 이 제자리 턴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뒷바퀴를 잠그고 앞바퀴만 이렇게 턴을 해서 이 회전 반경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프로드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좀 필요하긴 하죠. 이 세 번째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트랙션이고, 마지막에 비상등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는 공조장치 버튼들이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열선 시트랑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이 열선이 들어가 있고 통풍은 빠져 있어요. 자, 밑으로 보시면 기어 봉 타입의 기어가 달렸는데, 와, 역시 이 아메리칸 이 형님들의 이 감성인가? 엄청나게 크고 두껍고 굉장한 기어봉이 달렸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이 구동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이 레버가 있는데, 뭐 후륜으로 가냐 아니면 4륜으로 가냐, 아니면 뭐 4륜 로우, 그리고 4륜에서 이 오토, 말 그대로 이 구동력 배분을 조절해주는 4륜 오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 이 윈도우 조절,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쪽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을 탈거할 수가 있어요. 이 문을 다 탈거하고도 이게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다 모아놓는 게 낫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위로 보시면 이 차량은 지금 지붕을 탈거할 수가 있어요. 지붕을 수동으로 이렇게 딸깍딸깍 몇 개를 이렇게 빼가지고 지붕을 아예 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오픈카 같은 그런 감성, 이 감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차에는 이 감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요게 좀 아쉬운 건, 제가 예전에 탔던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이 트림을 가장 높은 트림으로 선택을 했을 때 요 전동으로 열려요. 이 버튼 하나로 이
지붕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데 얘는 뭐 트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수동으로 개방해야 된다는 점, 요 점이 좀 살짝 아쉬워요. 물론 뭐 오프로드를 즐기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부지런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거 딱 닦아서 열면 되지, 그리고 이게 또 심지어 또 트렁크에도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지 하시는데, 만약에 좀 저같이 좀 귀차니즘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거를 열 일이 생길까? 자, 그리고 시트로 넘어오시면 이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앉았을 때 착자감이 괜찮아요. 이게 비록 막 몸을 꽉 잡아주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앉았을 때 상당히 편한 그런 느낌이 많이 주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뒷좌석으로 넘어가시면 제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 세팅 시에 이 차체의 사이즈 대비해서 그렇게 막 큰 공간의 여유는 나오지는 않아요. 무릎 공간도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대신 뭐 헤드룸이나 이런 공간은 좀 여유가 있는데 2열에 옵션이 아예 없어요. 흔히들 말하는 2열 열선도 없고, 그래서 이 차량에는 좀 뒤에 누굴 태운다기보다는 뭐 혼자 타든가 아니면 옆에 동승석 해서 최대한 2명이 타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볼 텐데, 트렁크 열리는 구조가 좀 독특하죠. 이 지프의 랭글러와 같이 이렇게 옆으로 손잡이를 통해서 옆으로 열고 위로 이렇게 딱 여는 이런 트렁크 구조도 돼 있고, 트렁크 용량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우리들이 흔히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쑥 깊은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이 부피적으로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짐들을 좀 이렇게 세워서 테트리스 하듯이 쌓아두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공간이 들어가고, 만약에 캠핑 같은 거 한다, 캠핑 용품 같은 경우도 뭐 무리 없이 다 때려 박을 수 있는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열 시트도 포이딩이 되기 때문에 2열 시트까지 포이딩을 하게 되면 뭐 트렁크 용량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다. 자, 이번엔 주행을 한번 볼 텐데, 이 브론코 같은 경우는 2700cc V6, 그러니까 6기통의 가솔린 터보 엔진과 이 포드와 GM이 공동으로 만든 이 10단의 자동 미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뭐 출력 같은 경우는 한 314마력, 그리고 토크가 55로 토크가 이 배기량이랑 출력 대비 좀 높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오프로드를 돌파할 때나 아니면 뭐 견인력 요런 데서 좀 두각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행 질감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 엔진의 질감도 그렇고, 이렇게 딱 밟았을 때 이 차가 막 엄청난 펀치력으로 튀어나가진 않아요. 이 출력 대비 이 중량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튀어나가진 않는데, 이 무엇보다도 이 강한 토크, 55나 되는 이 강한 토크의 힘, 이 강력한 힘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 차가 막 쏘고 달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적으로 모자라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춰서 타는데도 되게 높아요. 상당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본다, 좀 그런 느낌이 강하고, 이 시야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옆 창문이 되게 커요. 옆 창문이 되게 크기 때문에 여기 개방감이 좋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앞 창문의 이 각이라고 하나, 이 높낮이가 좀 낮아요. 이건 뭐 지프 랭글러에서도 똑같이 느꼈던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답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사이드 미러가 왼쪽에는 지금 광각 미러가 아니에요. 이전에 이 같은 브랜드 포드의 익스플로러를 탔을 때도 오른쪽에는 광각 유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오른쪽 차선은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왼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반 유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은근히 사각지대가 많아요. 이게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있긴 하나, 요거는 웬만하시면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이드미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전동이 아니에요. 전동식이 아니라서 수동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좀 미국 차들이 좀 그런 차량들이 많죠. 수동으로 접었다가 폈다 하는 그런 사이드미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문을 열면 이 사이드미러에 닿거든요. 같이 열리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승차감을 보면 딱 요런 차를 봤을 때, 저런 차들은 감성 훌륭하지, 뭐 차 디자인도 이쁜데 승차감이 진짜 쓰레기야, 우선 달구지를 타는 그런 느낌이랄까,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나온 차들도 많고. 헌데 이 브론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오프로드 차량이지만 그래도 일반 도로에서 타기 편하게 이 아우터뱅크 스트림을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인 이 주행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이 조향 감각.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도로도 많고, 또한 이 차량이 또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데를 갔을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단단한 세팅을 한 스티어링 휠보다 조금 유격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운전자에게 부담도 덜하고 이게 뭐 스트레스도 덜 가는데, 근데 이 브론코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요 질감 세팅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번에 랭글러 오버랜드 차량을 탔을 때는 이 조향 감각이 너무 헐거워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달릴 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뭔가 이 미세 조정을 계속 해줘야 되는, 이렇게 살짝만 조절해도 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유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미세 조정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브론코는 그런 게 없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이쯤 되면 랭글러 오너분들이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이 차에 비해서 랭글러를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야? 이 랭글러만의 그런 특색과 그런 감성이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랭글러가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션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 포드의 익스플로러를 타면서 이렇게 주행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살살 달려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악셀을 밟았다가 뗐다가 감속했다가 다시 가속했다, 이런 거를 반복했을 때 이 똑똑하지 못한 미션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똑같은 미션이 들어가 있죠. 반박자씩 뭔가 좀 아쉬워요. 이게 내가 딱 요 정도에서 기아 변속 딱 하고 다시 딱 기아를 올리고 기아를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얘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움찔움찔 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 5단? 6단? 7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소음적인 부분은 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풍절음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 시속 60km를 넘어가게 되면 풍절음이 엄청나요. 이 풍절음이, 이런 구조로 생긴 차들이 다 풍절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브론코는 풍절음이 정말로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자꾸 확인하게 돼. 창문이 어디 열려있나? 그래서 창문도 자꾸 닫아보고, 썬루프가 열려있나? 보면 썬루프가 없죠? 나머지 소음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엔진 소음도 생각보다 뭐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이러고, 노면 소음도 막 생각처럼 많이 올라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 풍절음에 다 묻혀서 그런 건지, 자, 이 차량이 또 오프로드 차량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평소대로 와인딩 코스로 가서 이 차를 막 잡아 돌리는 거는 정말로 무슨 어몽길 대장님한테 육상 뛰라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 느낌이라서, 오늘은 오프로드 코스를 가볼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시승차잖아요. 여러 사람이 타는 시승차이기 때문에 막 정말로 험난한 그런 오프로드는 못 가고, 가서 또 잘못되면 또 제가 또 차를 또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살짝 맛보기를 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요런 지금 지방도로 지금 노면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은데도 이 뭐 승차감이라든가 요런 느낌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4륜으로 났어요. 4륜 오토로 지금 났는데, 확실히 2륜보다는 지금 후륜 모드보다는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 아무래도 이 앞바퀴 쪽에 구동이 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랭글러보다는 이거 확실히 뛰어난 것 같은데. 진짜 랭글러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차량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위협이 될 것 같은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막 방지턱을 넘는데도, 물론 우리들이 아는 그 일반적인 도시명 SUV, 모노코크 바디의 SUV보다는 조금만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정도 승차감이라면 그래도 괜찮다. 자, 여기서부터 오프로드인데, 자, 일단 길이 이렇게 떨어지는 길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여기 캠 모드가 있어요. 여기 캠 모드 하면 이게 상당히 광각으로 잡히거든요. 광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언덕이 심한 곳에서도 이 캠 모드를 키면 이 아랫부분, 여기가 정말 떨어지는 데인지 아니면 이 경사로가 있는 데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상당히 좋고, 지금 눈이 많이 쌓였네요. 4륜 모드로 하고 있고, 미끄러운 길 모드로 놓고 가는데, 자, 여기 길이 안 좋아요. 떨어지는데 올라가겠는데요? 차 그냥 인수해야겠는데. 뭐야 이거 나무. 여기 통과할 수 있나? 나무가 지금 쓰러져 있어요. 이 차량의 정보를 봤을 때
이곳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충분하네. 우와, 오, 웜해. 야, 와, 스릴 넘친다. 저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이 코스가 길지 않다는데 길지 않아도 이렇게 돌파하는 능력이 재밌네. 이 맛에 이렇게 오프로드 타는 건가? 일단 어라운드 뷰도 있어서. 자, 그리고 이렇게 좁은 데서 차를 돌려야 된다 이럴 때 여기 아까 제자리 턴 기능 요거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놓고 혹시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캠을 켜놓고 자, 돌아볼게요. 자, 잠깐만. 와, 이게 확실히 지금 뒷바퀴가 잠긴 상태에서 도니까 되게 좁은 데라서 이게 원래 앞뒤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와, 근데 여기는 굉장히 괜찮네. 정말로 이 오프로드 있잖아요. 막 엄청 막 이렇게 개울도 건너야 되고 막 또랑도 심하고 막 진흙바닥에 막 요런 길을 타고 싶은데 지금 시승 여건이 좀 그런 데를 못 간다는 점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오늘은 멀리 나왔으니까 이제 총평도 여기서 할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 도시명 SUV에 비해서 뭐 승차감 저기 부분이나 뭐 이런 옵션들 같은 게 좀 투박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좀 오프로드 감성을 좋아한다, 아니면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 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이런 차를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외에 일반적인 도시명 SUV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그 차를 굳이 왜 선택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정말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이 남자들의 마초 감성을 깨우는 차랄까? 이 랭글러에서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 브론코 역시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가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느낌은 전 개인적으로는 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랭글러가 이 브론코에 없는 그런 매력을 좀 갖고 있는 차이긴 하지만 저는 이 브론코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 브론코 포함해서 뭐 포드나 링컨 구매는 더 파크 모터스 구리전 시장 여기 연락처 한번 나가죠.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